자, 오늘 주제는 지배 계급과 노예 계급이라는 주제입니다. 왜 이런 주제를 잡았냐면, 항상 이게 우리 현재 이제 대한민국을 볼 때 그냥 뭐 문제가 있다고 자꾸 그렇게 뭐 대한민국이 어쩌니 저쩌니 자꾸 그런 얘기 하냐. 이제 제가 기독교 세계관에서 계속 지금 매주마다 이런 주제를 다루는 이유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피부에 와 닿는 그러한 그 상황이 굉장히 지금 좋지가 않아요. 지금 교회 선교비에다가도 세금을 이제 매긴다는 그 뉴스를 혹시 본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안에서 우리 교회가 우리가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나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가 이제 좀 정직하게 이제 대면해야 될 일들이 지금 계속 밀려온단 말이에요. 이제 이거를 뭐 강 건너 불궁에 하듯이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냐. 지금 상관이 있게 생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뭐 선교비에다가도 이제 세금을 거기다 부여한다는데 그러면은 선교비에다가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은 아니 뭐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그 선교비에 이제 세금 국가 세금을 부여하게 되면은 이제 굉장히 그 선교에 차질이 생기고 복음 전도에 차질이 생기고 선교사들의 활동에도 어려움이 있어요. 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침묵하고 아무 말 안 하고 있을 때 세상은 뭐 가만히 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 부동산 문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직간접적으로 지금 어떤 어려움을 줄 것이고 이 세금 문제도 지금 우리에게 뭔가 직간접적으로 어려움을 줄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뭐 검찰 폐지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걸 그냥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 그게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당연히 볼 것이 아니라 결국 그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 사는 사람으로서 이게 나에게 어떻게 내 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내 장래 또 우리 교회를 다니는 젊은 청년들이 앞으로 미래를 펼쳐지는 데 있어서 그들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니 이런 것들도 좀 종합적으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당연히 살아야지 우리 믿는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음? 하나님 믿는 사람은 아무 어려움도 없고 전쟁도 피해가고 총과 칼이 피해 그럴 거 없어요.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어? 지금 저 북한이 지금 트럼프가 그랬잖아요. 핵무기가 지금 50 몇 개가 된다고. 여러분 지금 핵무기 하나 터지면요 서울에서 엊그제 뉴스에 나오는 게 350만 명이 한순간에 죽어요. 그러니까 서울 인구의 거의 3분의 1이 그냥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거나 그 핵무기로 인해서 핵무기가 터지면 가장 좋은 사람이 누구라 하냐면 이미 죽은 사람이 되잖아요. 그 정도로 핵무기는 비참해요. 이 건물이고 뭐고 다 녹아나고 사람은 그냥 한순간에 그 형체가 그냥 아주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다음에 또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얼마나 안 좋습니까? 그리고 또 경제가 안 좋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그리스도인들 각자에게 미치는 경제 활동도 얼마나 많이 위축이 되고 그리스도인들도 각자 사업을 하는 사람도 있고 자영업하는 사람도 있는데 얼마나 피부에 와닿게 안 좋습니까? 오늘은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지배 계급이 지배 계급과 피지배 노예 계급으로 딱 지금 나눠지고 있어요. 계속 점점. 그래서 지배 계급은 그냥 좌파 좀 더 말하면 이제 종중 세력, 친북 세력보다는 종중 세력이 더 지금 사실 위험하고 어쨌든 친북이나 종중이나 거기서 거기지만 지금 우리 사회는 보면은 중국의 그 영향이 너무 점점 더 많이 밀려오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뭐 검찰청 없어지고 그다음에 경찰 국가가 되는 것도 중국의 공안 경찰과 그냥 거의 뭐 빼다 박은 것이고 또 뭐 육군 사관학교를 해체해서
상군을 한 자리에 한다는 것도 그렇고 지금 모든 게 다 이게 지금 다 나사처럼 맞물리는 거예요. 맞물리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알게 모르게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노예 계급과 그다음에 지배 계급. 보통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 말로는 평등을 외치고 말로는 모든 인민의 행복, 모든 국민의 주권, 평등 이걸 얘기하지만 실제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세상에서 그런 일이 있어 본 적이 없어요. 항상 지배계급과 피지배 계급으로 노예 계급으로 딱 나눠져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예전에는 특히 이제 80년도, 90년도까지는 그래도 모든 국민이 다 함께 같이 잘 살고 잘 지내고. 그런데 이제 90년도 이후 2000년도 들어서부터 우리 한국 사회가 확실히 피부에 와 닿게 이게 뭔가 바뀌었어요. 왜 그러냐? 좌파들이 모든 영역에 이제 그 뭐 교육이든 문화든 국가 행정이든 뭐 어디 이 모든 특히 언론 이 영역에 이제 좌파들이 이제 주도 세력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들에 의한 세상이 이제 되다 보니까 지금도 여전히 있고 이제 뭔가 지배 계급이 노예 계급을 부리는 그런 형태의 사회가 지금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가 이미 됐다고, 이미 되고 있다고, 되고 있고 진행하고 있다고. 근데 이거를 아직도 모르고 뭐, 뭐 그냥 매일매일 아무 생각 없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는데 점점 더 시간은 가는 갈수록 어떻게 되느냐? 노예 계급이 돼버려요. 대다수의 사람들. 그 다음에 지배 계급, 소수의 지배 계급이 노예 계급을 위에서 통치하면서 자기네들은 모든 부와 권력을 다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나머지는 그냥 국가에서 기본적인 것만 이렇게 먹고 마시게 해주는 그래서 청년들에게 자꾸 임대 국가에서 임대 주택을 공급할 테니까 뭐 거기에 살아라. 지금 그래서 요즘 용산 그 공원 어린이 공원 막 지금 개발에 대한 막 얘기 그것도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점점 아니 내가 좀 내가 한 개인이 내가 무슨 죄가 되는 것도 아니고 불법도 아닌데 뭔가 내 자신의 자유나 내가 뭘 하고자 하는 것, 내가 뭘 펼쳐고자 하는 것, 어떤 행정 이런 것들이 자꾸 제약을 받고 전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는데 어, 이런 것들이 자꾸 나를 뭔가 옥죄는 듯한 뭔가 이게 자꾸 국가가 너무 지나치게 막 간섭을 해서 국가가 너무 지나치게 간섭해서 금융거래하는 것도 아니 이것도 뭘 소명을 해야 되고 집을 사고 파는 것도 소명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아니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뭐냐? 대다수의 사람들을 노예로 만드는 거예요. 노예.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가 뭡니까? 우리가 보통 자유민주주의라고 하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항상 건국 이후에 자유민주주의라고 했어요. 늘 그걸 우리가 목표로 했고 또 뭐 선진국에 도달했다고 하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제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이젠 엄밀히 얘기하면은 자유민주주의란 말 할 수가 없어요. 왜? 개개인이 뭔가 모르게 이제 자유를 빼앗기고 뭔가 자유롭던 그런 활동도 제약을 받고 있고 뭐 당장 음, 뭐 공무원을 또 뭐 하면은 또 그것도 처벌한다 그러죠. 어떤 언론도 그렇고 뭔가 개인이 자기가 뭘 정치적 소신이나 뭘 발음해도 그것도 역시 처벌한다 그러죠. 뭐 5.18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뭐든지 자꾸 뭔가 법으로 제재하고 법으로 뭐 하지 마. 자꾸 이게 뭐냐? 결국 노예들을 어떻게 해요? 노예들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제도예요, 제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자꾸 양산하면 그런 제도나 법을 자꾸 양산하면 개인의 활동 폭이 어때요? 점차적으로 지금 이게 어때요? 좁아져요. 뭐 예를 들면 뭐 병원도 뭐 지방에서 그 지방에 있는 병원을 뭐 이용하라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 지금 별별 얘기가 지금 다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웬
뭐 사이코나 미친 인간이 그저 자기 마음대로 짓거리면 상관없는데, 이것들이 이게 이제 국가 어떤 정책적으로 이제 막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밀고 들어오면은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뭐냐? 결국은 뭐냐면 이제 결국 사회주의 국가 사회를 이루기 위한, 누구 뭐 요즘 그냥 우리 이쪽 우파 진영에서는 그냥 이제는 서슴없이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공산주의 국가가 됐고 사회주의 국가가 됐다. 마음대로 뭐 표현도 못하고 자기 의견도 말 못하고, 또 최근에 어떤 여자 연예인이 뭐 그의 증조부가 뭐 일제시대 때 의사해가지고 뭐 친일파라는 운동, 아니 증조부까지도 들춰낼 정도면, 아니 우리 보면은 그럼 왜 친북 종중 세력들은 왜 그렇게 아무 얘기 없이 그들에 대해서는 어떤 비판도 없을까요? 누가 더 해롭겠어요? 아니 자기 증조부면은 얼굴도 알지 못하고, 그거 뭐 솔직히 말이 증조부지 뭐 그거, 근데 그걸 가지고 뭐 또 뭐 반일, 반일, 우리나라는 이, 이 이 좌파 그룹이 가장 좀 뭔가, 에, 그들이 선동하기 가장 좋은 게 여전히 이 반일, 일본에 대한 반대. 뭐 일본이 뭐 어쩌다, 일본이 독도 어쩌다. 아니 서해 저 중국이 구조물 설치해 갖고 서해를 야금야금 먹는 건 그거는 왜 얘기 안 할까요? 그러니까 봐요.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결국은, 지배 계급과 노예 계급으로 나눠서 이 지배 계급이 자기들이 정해놓은 딱 어떤 선을 정해놓고 이 이상 이 이상 여기 넘어가지 말아라,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여기에 대해서 그 어떤 그 자유도 이제 가지지 말아라. 그러니까 자꾸 일반 백성들을 국민들을 제재를 자꾸 뭔가 제재할 것만 자꾸 그런 법을 만드는 게 뭐냐, 노예로 만들기 위한 거예요, 노예. 근데 이게 우리는 그거를 의식하지만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후세대는 이걸 의식을 못해요. 당연히 그런 줄 아는 거예요. 물고기에 어항에다가 물고기를 지어놓은 그 물고기는 이게 어항 속이니까 애초부터 어항에 들어간 물고기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지만 바다를 자유롭게 헤엄치는 것들을 어항에다 집어넣으면 그 물고기가 과연 제대로 살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자꾸 노예가 되고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지금 그런 생각이 들어야 지금 그나마도 이거 뭔가 문제가 있구나 하는 걸 인식하지, 자기가 지금 계속 노예가 되고 있다는 것들을 인식을 못하고 있다면 그거는 지금 아주 정확하게 제대로 지금 노예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유명한 경제학자가 노예의 길이란 책을 썼잖아요. 유명한 책. 그 책대로 지금 우리가 그대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 책대로.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평범한 이제 국민들은 이제 대부분이 노예가 돼서, 노예가 돼가지고 노예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말도 못하고 표현도 못하고, 또 어떤 특정 진영, 이 좌파, 그러니까 특정 진영이 요구하는 대로 생활해야 되고, 어, 집도 내 마음대로 뭐 사고 파는 것도 안 되고 저들이 정해주는 곳에서 사가야 되고, 거주지도, 옛날에 양반들이나 이 한양에서 살고 그랬잖아요. 사대문 안에. 옛날엔 이 사대문 안이 이제 말 그대로 오늘날 얘기하면 거기가 이제 서울이죠. 사대문 안. 지금이야 이렇게 확장이 됐지만, 그러니까 사는 거주지도 내가 내 마음대로 내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 내 직업에 따라 이쪽에도 살고 저쪽에도 살고 또 좀 형편이 좋아지면 더 좋은 곳에서 살고 그래야 되는데, 이젠 그것도 국가가 정해줘서 이제 신분이나 계급대로 마치 사는 것처럼 옛날 조선시대처럼 이제 그렇게 돼버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되면은 점점 더 사람이 어때요? 사는 게 숨이 막히고 자꾸 자유가 없어지면 사람이 어때요? 발전을 못하고 또 뭔가 창의적인 그런 것도 지금 안 나오고, 또 경제도 자꾸 기업인들이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둬야 되는데 어떤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 나중에 시간이 가면 기업은 결국은 어때요? 혹시 기업도 결국은 마치 저 나무나 꽃이
뿌리가 망가져서 결국 나중에 죽는 것처럼 그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또 가장 심각한 거는 뭐냐? 우리가 자꾸 미국의 그 반대 진영에 서는 거예요. 미국의 자꾸 반대 진영에 서고 미국과 자꾸 충돌하고 미국과 자꾸 이렇게 트러블 일으키면은 우리나라는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다고. 그 대신 오히려 저 중국이나 북한의 입맛에 맞는 정책, 그들에 맞는 국방 정책, 경제 정책, 그들의 입맛에 맞춘 그런 어떤 사회 제도 정책을 자꾸 해놓으면 그러면 결국 죽어나가는 것은 우리 일반 국민이고 시민이고 또 미국과 자꾸 저렇게 척을 지면은 우리가 미국에 의해서 건국 이후 지금까지 이렇게 번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해야 돼.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 미국에 의해서 우리가 이만큼 사는 거예요. 미국에 의해서 우리가 이만큼 살고 있는데 자꾸 그 미국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자꾸 미국을 뭔가 자꾸 미국을 적대시하는 그런 정책이라든가 여론이라든가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은 미국이 과연 우리나라를 제대로 지금 음, 우리와 함께 동맹으로서 가겠냐 이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결국 우리만 손해 보는 거예요. 우리만 더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고 경제는 더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무슨 생각이 드냐? 왜 이렇게 일부러, 왜 이렇게 억지로, 왜 이렇게 어거지로 더 나라가 힘들고 경제가 힘들고 국방은 지금 완전히 거의 그냥 뭐 거의 와야 될 실정이고 지금 우리나라 중요한 군인들이 지금 감옥에 많이 가 있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또 뭐 지금 앞으로 이제 전역 또 강제 전역도 하게 되는 그런 일도 있고 그러면은 군대가 어떻게 됩니까? 군대가 그냥 주저앉는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무리 발전을 했다고 해도 예, 누구 말대로 로마가 하루아침에 세워진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로마가 한번 불이 났어요. 불이 났다고요. 네로 시대 때. 그 당시에 불이 나가지고 로마 시내 전체가 그냥 완전히 그냥 초토화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네로가 그거를 이제 누구 희생양을 삼으려고 이제 기독교인들이 했다 해가지고 그 당시 기독교인들이 많이 좀 핍박을 당하고 순교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가 건국 이후에 지금 수십 년 동안 발전하고 이렇게 경제 발전하고 사회 발전했지만 지금 무너지고 있잖아요. 급격하게 무너지고 제도도 무너지고 어떤 그동안 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어떤 자원이라든가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꾸 무너지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뚝이 무너져서 결국 뚝이 무너지면 나중에 그 아래쪽에 있는 그 도시나 그 마을들이 다 홍수에 의해서 잠기는 것처럼 지금 그런 지경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지만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한 평온하게 큰 무리 없이 왜냐하면 이미 초기 교회 시대 때 그 당시 로마나 그 사회가 막 불안정하면 그리스도인들도 굉장히 힘들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그로 인해서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고 교회가 어려움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할 수 있는 한 평온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사회와 국가와 나라를 위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근데 사회를 불안정하게 하고 경제를 무너뜨리고 자꾸 모든 면에서 그리고 또 우리가 알다시피 뭔가 모르게 우리 사회가 뭔가 불안 조성을 많이 해요. 확실히 여기저기서 막 불도 괜히 나고 이 불 나는 것도 이제는 아예 티나지 않아요. 불이 그렇게 쉽게 나는 것이 아닌데 왜 그렇게 쿠팡이나 이런 창고에 이렇게 불이 또 나고 또 아주 중요한 어떤 산업이나 이런 데 또 자꾸 불이 나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볼 때마다 야 저게 과연 어쩌다가 난 거냐 아니면 뭔가 의도적인 건가 이게 뭔가 의심이 갈 만한 그런 일도 많단 말이에요. 예. 이게 다 뭡니까? 이게 결국은 노예를 양성하기 위한 하나의 모든 과정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어떤 한 지배 계급이 이렇게 딱 이제 어떻게 하다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그 지배 계급들은
어떻게 하면 자기들이 영원히 지배할 수 있을까? 이제 그걸 고안하는 거. 그거에 맞춰서 법을 뜯어고치고 제도도 뜯어고치고 사회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경제도 불안정하게 만들고 뭔가 자기들이 영원히 그 지배 계급에 있기 위해서라면은 나머지 모든 것들은 어때? 뭐가 됐든 그런 목적으로 다 재편성하고 다시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닌데 그 노예가 되는 쪽은 자기가 노예가 되는 줄도 모르고 그냥 거기에 자기도 어때요? 그 안에 말려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영적으로 자유로운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자유를 줬어요. 갈라디아에서 그랬잖아요. 자유한 자. 근데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자유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 뭐예요? 우린 기독교의 영향을 받아서 경제적, 정치적, 특히 정치적 자유도 같이 딸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자유가 주어지니까 정치적 자유도 딸려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적 자유가 있으려면 반드시 기독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없으면 정치적 자유라는 건 사실 없어요. 근데 우리 사회는 정치적으로도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뭐 스타벅스 그 문제도 그렇고, 그러니까 뭔가 좀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뭘 표현하거나 내가 뭘 말하는데 뭔가 눈치를 봐야 되고 이러면 이것도 뭐 어떻게 처벌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이런 모습이 없었는데 요 몇 년 사이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도 모르게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제 자유롭게 말도 못하고 그래서 그 유명한 속삭이는 사회라는 그 책이 있어요. 두꺼운 책 두 권. 옛날에 그 러시아 옛날 소련 사회 때 그 당시 일반 사람들이 감시가 심하고 또 굉장히 어떤 그 공산주의의 그 숨막히는 그런 곳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뭘 대놓고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속삭이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한테만 살짝 그 속삭이는 사회라고 하는 그 유명한 책이 있어요. 두 권이. 거기에 보면은 난 그 책을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딱 그 길로 가는 모습이 거기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언론도 그렇죠. 방송도 그렇죠. 그다음에 또 요즘은 또 뭐 친일 자기 가족이나 자기 조상 중에 친일 전력이 있는지 없는지 뭐 그것도 지금 뭐 조사한다고 하더라고. 그것도 알 수 있는 뭐 사이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내가 알지 못하는 증조부 뭐 그 시대 뭐 내 할아버지 할머니가 친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아니 그런 것까지도 신경 써야 될 만큼 산다면 이게 지금 우리 사회가 이게 정상이 아니잖아요. 아니 그리고 일본에 가장 관광을 많이 가는 국가가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아니 근데 뭐 일만 나면 뭐 보면은 뭐 일본이 어쩌고 저쩌고 일본이 뭐 어쩌고 난 그것도 이해가 안 가요. 이게 또 잘못된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틀을 이제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근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여전히 어때요?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계속해서 교육, 언론, 문화, 예술, 어떤 사회, 정치 그런 프레임을 이 지배 계급들이 계속 가지고 어때요? 나머지 사람들을 다 계속해서 세뇌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참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이렇게 엉망진창이 됐는데도 항상 자주 듣는 얘기가 뭐냐? 야, 어떻게 이렇게 됐는데도 이렇게 조용하지? 어떻게 이런데도 이렇게 국민들이 데모도 안 하고 촛불 들고 나오지도 않고 어떻게 이러지? 그러니까 매일매일 막 아주 버라이어티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때보다도 조용한 게 이게 뭡니까? 이미 대다수의 국민들이 노예가 된 거예요. 노예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게 1, 2년 사이에 된 게 아니라 이게 벌써 수십 년째 지금 이 지경이 돼 있고 그리고 우리 한국 사회는 물론 어디나 마찬가지지만 어느 분야든지 좀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잘난 사람들이 어느 분야든지 다 탑 자리에 있어요. 솔직히 인간 사회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인간 사회는 어느 자리든 어느 영역이든 공부 잘하고 잘나고 똑똑하고 그런 사람들이 다 탑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거를 뭐 평등하자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걸 자꾸 평등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참 그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유난히
우리 한국 사회도 보면은 어느 영역인지 참 보면은 뭐 좀 리더들이나 이런들 보면은 다 그래 저 정도 되는 사람이 저럴 만하다 다 이해가 가는데 단 한 군데만 빼고 어디 정치. 우리나라 정치하는 인간들 보면은 하나같이 내가 정말 이게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아주 삼류 양아치들이에요. 공부도 못하고 지질이 아는 것도 못하고 대통령이라는 것들이 영어도 제대로 못하고 그 보면은 죄다 C급들 아니면 D급들 F급들만 전부 다 정치권에 모여 있는 것 같아요. 난 그래서 그게 이상한 거. 아니 다른 의사가 될 의사 그룹들이 얼마나 공부 잘하고 엘리트잖아요. 과학자도 그렇고 문화예술도 그렇고 다 정말 정말 그만한 위치에 오를 만한 사람이나 다 고개를 끄덕이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정치 현역은 하나같이 내가 이제까지 거의 뭐 이제 60 가까이 되면 살면서 내가 느끼는 게 뭐냐 90, 80, 80년도 후반부터 내가 지금까지 돌아보면은 하나같이 삼류 양아치 수준 이하의 인간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그다음에 뭐 장관이 되고 그런 인간들이 되다 보니까 이 나라가 이게 완전히 그냥 바닥으로 가는 거. 난 그게 충격이에요, 충격. 그 내 속으로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학력 따지고 실력 따지고 능력 따지는데 아니 왜 정치 영역은 하나같이 저렇게 모질이들만 저렇게 모아놨을까? 어쩌면 참 이것도 신기하다. 이거 일부러 하기도 힘들 것 같은데 국회의원들 봐요. 솔직히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300명 넘죠. 거의 대부분 국회의원급도 안 되는 것들이 그들이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지금 저렇게 대한민국을 난장판, 개판으로 만들어야죠. 목소리 그냥 큰 인간들이 정말 진짜 보면은 하나같이 거의 대부분이 보면은 야 국회의원이 어떻게 저렇게 가장 그 수준 떨어지는 자들이 저렇게 국회의원일까? 장관 우리나라 장관 이렇게 보면은 옛날에는 장관 정도 하려면 진짜 그만한 정말 능력이 있고 학력도 있고 수준도 있고 그만한 뭔가 있는데 좌파 정권들이 장관들 세우는 거 보면 내가 봐도 나같이 별로 별 볼 일 없는지 봐도 야, 뭐 어떻게 저런 인간들이 장관이 되냐 그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 나라가 어때요? 완전히 여러분 옛날에 컴퓨터 혹시 386 컴퓨터나 286 컴퓨터 혹시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586까지는 586 다음에 이제 펜티엄이란 말이에요. 이게 아주 옛날 얘기, 옛날 얘기. 그러니까 지금 이게 기계로 치자면 머리 꼭대기에 286, 386 되는 이 그 컴퓨터가 이 아래 그냥 AI 성능급의 그 팔다리 로봇을 지금 움직이고 있으니 이게 꼴이 뭐가 되겠냐고. 지금 꼭 그 꼴이에요. 그래서 내가 딱 박근혜 대통령부터 해가지고 그 이전에 또 보면서 우리나라 정치에 대해 딱 보면서 느끼는 게 딱 한 가지. 야, 이상하다. 아니 경제계는 이건희 같은 사람, 그 정주영 같은 사람, 그다음에 또 그 삼성의 그 창업자 누구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여튼 아니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 어떻게 정치권에는 어떻게 저렇게 모질이들만 저렇게 모아놨을까? 어떻게 누가 더 모질한가? 이 인간들이 대통령이 되고 이 인간이 장관이 되고 이런 인간들이 국회의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때요? 이 지금 이렇게 확 떨어진 거. 그러니까 이것도 좀 누가 좀 얘기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정치인 수준이 그래서 옛날에 이건희 그 회장이 그랬잖아요. 독일에 가서 그 프랑크푸르트 무슨 뭐 선언할 때 우리나라 정치는 사료 정도밖에 안 된다. 근데 내가 볼 때는 사료도 너무 높아. 아예 그냥 뭐 밑에 급이 없는 것 같아. 아래로 추락. 5급이든 6급이든 간에. 그러니까 이건희 그때 회장이 그 얘기했을 때도 그 당시 그 김영삼이가 그 대통령 할 때거든. 김영삼이가. 영삼이.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그런 얘기 했을까. 그러니까 벌써 이미 그게 90년도 초반이에요. 이미 30 몇 년에 그런 말을 했는데 문제는 그때보다 지금 더 떨어진 거예요. 그때 정치인들보다 지금 수준이 더 떨어져요. 더 떨어져. 더 떨어져. 어. 그
민주당원들 그 유세 현장 그 영상들 뭐 이렇게 떠오르는 거 가끔 보면은 야, 참 이거 조상 대대로 후손들이 좀 부끄럽게 생각했다 이제 그 생각도 드는 끌고 별 생각 다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보수 진영에서는 그 앞으로 국회의원이나 누구 나오냐면은 이 송파 삼남매처럼 그런 모질이들 말고 우리 국힘도 내가 볼 때는 진짜 국회의원으로서 자격 이렇게 좀 급이 되는 사람은 진짜 솔직히 얼마 없는 것 같아. 솔직히 내가 아무리 뭐 우파 뭐 지지하고 뭐 어쨌든 해도 그러니까 좀 정치인들이 수준이 높아졌으면 좋겠다. 어, 그런 생각이 솔직히 들어요. 예. 여러분 동남아시아를 좀 이렇게 좀 우리가 뭔가 좀 약간 아래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근데 동남아시아 정치인들 이력 봐요. 전부 다 미국의 명문 대학도 나오고 영어 잘하고 수준이 높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만한 수준이 안 돼요. 국회의원도 안 되고.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확실히 플라톤이 물론 난 플라톤이 그 말한 배경이나 의도가 뭔지는 알지만 플라톤이 뭐라 그랬냐면 정치는 철인들만 하라 그랬어요. 철학자들이 정치를 해야 된다. 네 계급 중에 철학자들이 정치를 해야 된다는 말을 했어요. 플라톤이. 물론 플라톤이 그 말한 배경이나 뭔가는 알긴 아는데 한편으로 그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정말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국회의원 정도 되려면은 확실히 일반 사람들보다 더 제대로 많이 배우고 또 정말 능력 있고 진짜 타고난 사람들이 돼야 돼요. 정신적으로. 그냥 삼류 양아치보다도 못한 것들이 어디서 뭐 비례대표는 말할 것도 없고 어디서 거지 같은 것들이 누가 봐도 국회의원 야 저게 국회의원이냐? 차라리 우리 집 개를 차라리 국회의원 안 차라지. 우리 마을에 있는 저 돼지 한 마리를 차라리 저 국회로 보내라. 이 생각이 들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수준이 확실히 떨어져요. 이거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똑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좀 정치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정치가 참 중요하구나. 이걸 꼭 알아야지. 우리가 자칫하면은 우리가 신앙이 전부야. 물론 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나머지를 무시하는 게 그게 좋은 신앙은 아니에요. 네, 우리 한국 교회는 은연중에 신앙 절대주의에 이렇게 붙잡히다 보니까 나머지를 좀 깔보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 깔보는 게 그냥 무신경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뭔가 이 세상이나 이 세대에서 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좋은 더 나은 기여를 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게 못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대다수의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노예로 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노예. 지금 노예 계급으로 돼가겠구나. 내가 원하든 원치 않던 그런 식으로 법과 제도와 이 사회 문화가 또 언론, 교육 이런 것들이 지금 그렇게 형성이 되고 있구나 하는 거를 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노예가 되는 건 좋은 건 아니잖아요. 또 이 지배 계급이 진짜 제대로 된 엘리트요, 정상적이고 건전하고 또 음,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좋게 하고 좀 더 행복하게 하고 그런 사람들이 지배 계급이 되면 좋은데 스탈린이나 김일성이나 모택도 같은 인간들, 김정일 같은 인간들 이런 인간들이 지배 계급이 되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 근데 우리 대한민국이 꼭 지금 그 꼴로 가고 있다는 거. 그 꼴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대로 가면 대부분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냥 노예 같은 삶을 살 거예요. 노예 같은 삶.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없어요. 뭐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거기에 벗어날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절대 안 그래요.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더 어려워질 그런 시대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지배 계급이라고 자칭 사실 지배 계급이라고 인정도 안 하지만 어쨌든 권력을 갖고 있고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자들이 너무나 나쁜 지배 계급, 너무나 사악하고 마귀적이고 사탄적인 이 지배 계급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으로 좀 단단히 각오를 하고 좀 하나님 앞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기도 많이 하고 더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서 이런 부분에 도움을 구해야 될 그런 지금 상황으로 점점 더 심각하게 가고 있다는 거, 이건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계관을 통해서 몇 가지 여러 가지 좀 얘기했는데, 주여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입니다. 또 그의 나머지 자유도 잃지 않게 좀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또 이 나라와 이 땅이 너무나 사악한 이 지배 계급들이 이 땅을 지옥으로 만들고 있고, 이 땅을 짓밟고, 이 땅에 평안이 없고 행복이 없고 자유가 없는 곳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속히 저들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